최선순위 권리의 설정 일자인 2013년 8월 13일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일인 2015년 10월 26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인분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임차인이 전출 후에 임차인의 가족분들은 전입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가족이 2015년 10월 26일에 임차인과 함께 전입을 했고 그 당시에 대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8년 11월 23일에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핵꿈사 Q&A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분이 전입신고를 2021년 3월 4일에 하셨고 확정일자를 2015년 10월 26일에 받아두셨습니다. 배당 요구는 2021년 3월 5일에 하셨고요. 보증금이 총 1,500만 원으로 신고된 소액 임차인입니다. 질문 게시판에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없어서 임차인 현황을 가지고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매지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2021년 3월 4일에 하셨으니까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는 그보다 앞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시면 임차인분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전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내역 참조를 아래에 보시면 2015년 10월 26일에 전입을 하셨다가 2018년 11월 23일에 전출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동안 전출을 하신 상태로 계시다가 2021년 3월 4일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이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혹시라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매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금방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권리의 설정 일자인 2013년 8월 13일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일인 2015년 10월 26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인분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위해서 임차인의 최초 전입일에 대항력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 설정일자가 2015년 11월 1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의 임차인이 전입을 하였을 때는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출을 한번 하면 다시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전입한 전입신고 2021년 3월 4일이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5년 11월 10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나 임차인이 전출 후에 임차인의 가족분들은 전입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시점에 전입을 한 임차인의 가족분들이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다면 임차인이 잠시 전출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를 세대합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가족이 2015년 10월 26일에 임차인과 함께 전입을 했고 그 당시에 대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2018년 11월 23일에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 점유관계 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사 시점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전입세대로 등재된 자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합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출을 하여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의 권리는 보존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두었다면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을 받아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소액보증금이고 금액도 크지 않은 만큼 전액 혹은 상당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변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차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3개의 조건 중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차인분은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려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즘 회원님들께서 낙찰을 받으시고 전세를 놓거나 또 전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쭈어 보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전에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은 실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 내의 시 제역에서 체결한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 내 군지역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임대료의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니까 좀 더 편하실 것이고요. 매매 거래를 하시면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 신고 또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다행히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 신고로 인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전입을 하시면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신고를 하시고 나서 30일 이후에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따로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확정일자만 받아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도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임차인 혹은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으면 대리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하실 때 중개사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에서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고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행꿈사 카페에서는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로 오시면 다양한 경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여기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